나는 지난 20년 동안 오늘이 아마존의 첫날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1997년에 썼던 편지를 첨부합니다. 오늘도 아마존의 첫날입니다. 이 말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 편지의 글귀입니다. 베조스는 전 직원들에게 첫날 정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첫날 정신은 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해 첫날, 학교에 입학한 날, 첫 출근 날, 또 우리가 갖는 처음의 열정과 도전과 다짐을 매일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베조스는 아마존 직원 수천 명이 모인 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한 직원이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과연 어떨까요? 그날은 정체의 날입니다. 정체의 의미는 상실로, 고통스러운 절망으로,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베조스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 날이어야 하는 겁니다. 라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아마존은 이처럼 새로운 발명에 성공할 때마다 다시 첫 번째 날로 돌아가 다음 발명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IT 전문 기자인 알렉스 칸트로위츠는 빅5라 불리는 이 거대 기술 기업들에서 Always Day One 정신을 발견합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자는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 강렬한 인상을 받은 이후 이 책 Always Day One을 기획합니다. 이후 수많은 CEO부터 파트타임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기업 내부자들과 130회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조직을 이끄는 방식과 그들의 기업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그들이 거둔 성공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한 가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다르게 행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방법이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를 비롯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피차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는 일반적으로 성공한 CEO들이 갖는 특징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설득가나 특별한 매력과 비전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고 연설하기보다 듣고 배우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직원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촉진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DNA를 가진 기업들에는 공통의 방식이 존재함을 발견한 저자는 그들의 방식이 성공하는 기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 내다보며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데이원의 대표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 첫날은 아마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 건물의 이름으로 기업 블로그 제목으로 베조스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로 존재합니다. 베조스는 아마존 전 직원에게 스타트업의 사고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첫날 정신을 강조하고 실제로 아마존 직원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하고 발명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마존의 데이원 오피스타워 1층에 위치한 고는 계산 과정이 생략된 새로운 차원의 편의점입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줄지어 매달린 천장에서 소비자의 모든 동선과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고 매장에는 계산원도 기다리는 줄도 없이 미래의 쇼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에 관한 아이디어는 한 직원의 대형 자판기에서 시작됐는데 아마존의 발명 시스템을 거치고 나자 쇼핑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발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발명에 참여하는 방식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베조스는 업무를 최대한 자동화해 더 많은 발명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알렉사를 통해 목소리로 기기와 소통하고 전자책 킨들로 책을 읽으며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업을 구축하고 아마존 고를 이용해
계산 절차 없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발명의 문화 덕분입니다. 이 같은 발명을 지속하기 위해 베조스는 14개의 리더십 원칙을 세웠습니다. 크게 생각하기, 발명하고 단순화하기, 행동 우선, 소신을 지키고 헌신하기, 그리고 고객에게 집착하라 등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이 발명 문화는 아마존의 강력한 경쟁력인 것입니다. Always Day One의 두 번째 대표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피드백은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상사 혹은 상사의 상사라 할지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피드백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페이스북 직원의 40%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피드백 공유 방법을 배우며 누군가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걸 꼭 시도해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며 논의를 시작합니다. 피드백을 공유하는 방법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사실 말하기. 둘째, 자신의 이야기 공유하기. 셋째, 질문하기가 그것입니다. 직원들은 피드백 과정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저커버그에게 곧장 들고 갑니다. 그러면 저커버그는 그 아이디어를 다듬고 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모든 아이디어는 저커버그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페이스북의 피드백 문화는 아마도 컴퓨팅 기술의 중요한 변화가 그 젊은 소셜 네트워크를 허물어뜨리겠다고 위협을 가할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피드백 문화는 페이스북의 Always Day One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구글입니다. 이 구글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재발명했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을 따라잡았다. 이것이 구글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다 라고 말할 만큼 구글은 많은 제품을 출시해서 사람들의 삶과 업무 패턴을 바꿔왔습니다. 대단히 거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하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온 결과입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막강한 창업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구글의 구성원을 하나로 모아야 했던 순다르 피차이의 업적일까요? 구글의 혁신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구글의 협업 문화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구글은 공동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구글러는 인트라넷을 통해 협력할 동료를 연결할 수 있고 열린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문서를 중심으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업무 수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러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해 서로 연결하고 사업부 간의 장벽을 허물며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툴과 피차이의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구글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그들을 위협했던 일련의 컴퓨팅 기술을 변화를 이겨내온 것입니다. 구글의 경영진과 직원들은 지금도 이런 툴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협업을 위한 노력이 구글의 Always Day One인 셈입니다. 애플의 경우 애플은 뒤처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팀 쿡이 이끄는 애플에서 엔지니어 사고방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쿡이 엔지니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라며 발명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재와 아이디어는 수직 구조에 갇혀 있으며 협력은 보안에 발목 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발명한 2개의 주요 제품을 여전히 계속 다듬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아이폰과 맥입니다. 애플은 이미 자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상은 변했다. 애플은 어떻게든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리더는 그렇지 않은 리더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애플이 다시 신화를 쓰려면 직급이 낮은 관리자에게도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폰 판매가 둔화하고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모습을 드러낸 상황에서 자동차 개발에 뛰어든 애플이 자신만의 혁신의 Always Day One을 발휘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1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부활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면서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직 구조를 철폐하고 사내 발명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실행 업무를 줄여나갔습니다. 또한 부서 간 장벽을 허물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공감을 강조했으며 지금까지 막강한 사내 권력을 가졌던 윈도우 그룹을 해체했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엔지니어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활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Always Day One은 이른바 팡기업이라 불리는 미국의 혁신 기업의 리더들이 어떻게 기업을 이끌고 있고 또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더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 리더에 따라 기업 문화가 180도 달라질 수 있으며 철저히 변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세상에선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수도 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거물들은 첫날은 승리다, 둘째 날은 죽음이다 라는 성장과 생존의 경계에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만 해도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기대 수명은 67년이었지만 2015년에는 15년으로 줄어든 급변하는 시대에 시장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현재를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의 발명에 성공할 때마다 다시 첫 번째 날로 돌아가 다음 발명을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업의 Always Day One 정신과 조직 문화와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해 성찰해 봐야 할 때입니다.